호주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뭐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을 응원은 하지만 피지컬적인 차이를 극복하기가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진출하냐 마냐 그 사이에서 이틀간 제대로 훈련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수들이 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호주가 예전만큼의 공격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비력이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 호주의 2m에 달하는 수비수 해리 수타가 있는데, 사실 수비 쪽에서는 이제 조금 느려서 한계점이 있지만 공격에 올라갔을 때 과연 이 2m 선수를 막을 만한 어떤 카드가 인도네시아에 있냐? 한 명 있습니다. 마고트라고 있는데, 그리고 뭐 수비 쪽에 190 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뭔가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주의 전체적인 장신 선수들을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좀 막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호주가 되게 지금 강한 전력은 아닌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호주가 8강에 올라가지만 인도네시아가 그래도 좀 괴롭힐 거다. 타지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인데, 타지키스탄이 괜찮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축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이 이 아시안컵 경험도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끈질김이 생겼더라고요. 이란전에서 봤을 때 좀 패색이 짙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감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아랍에미리트 축구 보면 우리나라 초창기 벤투 감독이 썼던 전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란전에는 3백을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4-2-3-1 통해서 풀백을 높이 올려서 측면 수비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아랍에미리트가 180 넘는 선수가 생각보다 없어요. 뭐 많아봤자 한두 명? 이렇게 좀 단신 팀이지만 속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감에 있어서 아랍에미리트가 타지키스탄을 아주 조금 앞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아랍에미리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라크 대 요르단인데, 사실 이라크가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별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 한 팀 꼽자면 이라크거든요. 일단 선수들이 너무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후세인이라는 아주 걸출한 스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제가 볼 때 한 골만 더 넣으면 거의 득점한 확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후세인의 머리가 되게 위협적이에요. 요르단도 우리랑 경기를 했지만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후세인을 비롯한 이라크 선수들의 기세를 넘기에는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거의 비슷하게 무승부에 가깝게 갈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그래도 이라크가 8강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카타르 대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끈질기긴 해요. 지금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도 잘 부각이 돼 있지만, 이 홈팀의 일방적인 어떤 응원에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이 카타르 앞쪽에 있는 아크람 아피프나 알리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위력적이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크람 아피프가 사실 지난 대회 때나 최종 예선 이런 데 보면 조금 기술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피지컬적으로 아쉽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약간 아시아 탑 레벨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가 봤던 약간 화려한 개인 능력을 갖춘 또 원더골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선수를 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크람 아피프의 어떤 절정의 기량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래도 카타르가 팔레스타인보다는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즈벡과 태국은 저는 연장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장에 가게 돼서 승부차이 가면 저도 예상하는 게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라고 먼저 예측을 한번 해볼 테고, 왜냐하면 우즈벡의 부상자가 꽤 많아요. 수비 쪽과
공격 쪽에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 일부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고, 우즈벡 축구는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부상 앞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태국이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조별리그에서 뭐 득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실점을 안 하면서 이 동남아 축구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데? 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이 동남아에서는 태국이 가장 최강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만만치 않다. 동남아 축구가 어쨌든 아시안컵에 나오면 뭐 16강, 뭐 8강 가면 잘한 거 뭐 이런 느낌 정도로 했고, 지난 대회도 베트남이 약간의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한계는 뚜렷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태국, 일단 동남아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태국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우즈벡을 태국이 잡아버리면 이거 완전 반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축구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무승부 이후 연장 승부, 그 이후로는 저도 모릅니다. 자, 바레인 대 일본. 바레인은 우리나라가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사실 일본을 바레인이 꺾는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고, 일본도 조별리그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선수들이 좀 골고루 지금 체력을 끌어올린 상황이거든요. 각국의 이제 스타를 꼽을 때 우리나라는 손흥민, 김민재, 뭐 이강인, 또 일본은 구보를 많이 꼽는데, 사실 구보가 이번 대회에서 많이 뺏겨요. 실수도 많고. 그래서 구보가 과연 좀 본인의 이제 부진을 탈출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토마도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16강, 8강 사이에 돌아온다고 하면 팀이 전체적으로 일본은 더 좋아질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레인 정도는 쉽게 꺾지 않을까, 일본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이란 대 시리아인데, 이란은 진짜 끈질깁니다. 그리고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동 팀끼리 만났을 때 이란을 넘기가 제 생각에는 이번 대회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리아도 조별리그 때 보면 정말 그 한 골로 올라온 팀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란을 상대로 조별리그에서 한 골 통해서 올라온 팀인데 이란을 상대로 뭐 멀티 득점이다 해서 승리를 가져간다, 이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우리나라가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란을 또 만날 수도 있거든요. 뭐 일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란과 일본은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될 경기이기 때문에 이란이 또 우승을 한 지가 이란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란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뭐 사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상황은 우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이란도 이번 때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승 전력까지 토너먼트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란이 전체적으로 뭐 부상자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 그리고 아주문까지 조별리그 3차전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란의 뭐 한두 골차 승리, 하지만 경기 안에서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한국 대 사우디 경기인데, 최근에 한국이 사우디 만나서 1대0이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우디가 이제 아시안컵에 만났을 때 우리 발목 잡은 적도 있고 되게 굉장히 까다롭게 굴지만, 그래도 저는 객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대표팀이 충격의 3대3 무승부를 기록하고 경기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쉽진 않지만 꾸역꾸역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16강은 팀적인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개개인의 차이로 우리나라가 승리를 가져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클린스만 감독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뭐 분위기나 여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장 안에서 선수단이나 본인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경기 이후에는 지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만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좀 해소가 될지, 이게 이제 상당히 궁금해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뭐 이런 선수들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클린스만에 가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을 관전 포인트로 꼽겠습니다.